자,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아까 말씀하셨던 국헌문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거고 진술과 정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인지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먼저 제시를 할게요. 당장 우리가 보듯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네네. 최상목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하겠다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다시 말하면 이 내란에 있어서 대단히 가장 중요한 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의율인데 국무위원들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김용현 하나 건드려서 김용현한테 다 모든 거 덮어씌우고 윤석열까지 빼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계획 같은데, 일단 1차 계획은 그래서 조기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릴 태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경호처에 대해서 그 핵심 3인방에 대해서 사실상 지네 마음대로 사면해버렸잖아요. 그건 동시에 가장 그 국무위원들과 군부 그리고 김건희까지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안가 회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증거인멸팀을 경호처를 통해서 경호처와 검찰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확실한 검찰의 이상 징후잖아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해태하면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윤석열을 석방하기 위한 플랜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건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현재 검사가 오늘 페북에 조금 전에 올린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진해원 현직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분이 법리 해석에 대단히 정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 검찰청 소속 검사 같은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어도 피의자를 그냥 석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방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호처 김성훈에 대해서 왜 기각했어? 라고 물어도 법무부 장관이 누가 어떤 검사가 왜 기각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실무정이 했다는 거. 근데 어떤 것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사가 석방시켜 버리면. 근데 우리가 저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왜? 여태까지 검사들은 저렇게까지 이상한 짓을 안 했으니까.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검찰청법이랑 검찰 사무사건 규칙 다 뒤져봤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보면 저기 이제 법무부 장관 영으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87조에 따르면 피의자 석방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 추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석방하는 건 가능해요. 이유가 있어야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시든지. 그래서 87조에 검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석방할 수 있고, 그리고 141조에 보면은 석방 지휘서를 검사가 작성해가지고 이감 지휘서와 함께 이성 지휘서를 해당 기관 그냥 저 구치소로 보내면 바로 이 절차 없이 석방해야 되고 석방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검찰이 마음대로 석방할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공수처에 있어, 신병이. 자,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28일까지 더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이틀을 시간 벌었으니까 그 전에 상설특검이 통과돼 버리면 상설특검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신병을. 네. 그러면 현 검찰이 손을 못 써. 그래서 오늘 최상목이가 뭐랬냐. 자기 불에 넘치게 지금 AI 관련 법안이랑 그 방송법 개정안이랑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내란 특검에 대해서만 상정을 보류했어요. 언제까지? 31일까지. 그러면 31일은 검찰로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시점에 이미. 28일쯤 넘어가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28일까지 버티기도 어려워. 그 전에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공수처가 매맞아가면서 버텼어. 그래도 31일이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만약에 풀어줬어? 그렇다고 우리가 폭도들처럼 서울지검을 점거할 겁니까? 우리는 못하잖아. 네. 아니, 근데 아무런 수술 방향이 없는 거. 그리고 경호처가 지금 철옹성을 쌓고 있잖아요. 용산 관저에서
공성전 한다고 수성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대단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치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을 거잖아요. 그 지탄 따위는 신경 쓰지 아니, 않는 그러니까 집단이지 그렇게 않습니까? 지탄을 받으면서 풀어주고 나서 검찰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디올백 같은 경우에 네. 그걸 못 얻었습니까? 디올백으로 콜검했잖아요. 뭘 얻었어요? 그 당시 검찰 정권의 유지를 얻었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얻을 게 없지만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검찰 정권은 계속 되는 것이죠. 지금 현직에 있는 자들은 어차피 정권 교체되면 검찰청 없어지고 그 자리도 없어지지만 당장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위원장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좌천된 인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김성원이 풀어줬듯이 그리고 아무런 다툼을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어제 오늘 그 뉴스에 나온 것만 봐도 명태균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아예 가스레인지에 집어넣어서 뭐 폭파해라 네네. 등등등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서 폭파해라 뭐 등등등 황당하죠. 명태균 사건이 몇 개월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거기에 등장인물이 정말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뭐 홍, 유, 이, 김, 뭐 박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줬죠.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의뢰한 적도 없고 하고 딱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거기서 큰일 났다. 그 뒤에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정권 다 무너지고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자레인지 놓고 폭파시키고 뭐 비밀번호를 몇 자리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도 눈치 따위 신경 안 쓰고 비난 따위 신경 안 쓰는 거죠. 지금 웬만한 뉴스에 사람들이 이제 놀라지 않아요. 상상 이상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의 핵심이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이 일종의 집단 범죄 같은 걸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게 검찰이 진짜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진 않고요. 예. 이미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하고 그 이후에 현태까지 한 행태 그리고 최상목의 모습 그리고 얼마 전에 벌어졌던 그 서부법원의 그런 그 난동 사건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이 상황이 이렇게 넘어갈 거를 보지는 않고요. 저는 서부법원의 폭행 난동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저는 80년대 저도 학생운동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군부독재 한 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지금의 이들의 이 모습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내란 폭격을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양심 있는 국민과 양심 있는 검사들과 양심 있는 재판관들이 저는 이 문제를 살피 기준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